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은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정치학자나 그때 뭐 정치학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사상가들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보크라시, 중우 정치가 되기 쉽다 뭐 이런 걸 해갖고 우리 지금 현재 사상가나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이런 중우 정치가 되기 쉽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이 자유우파들은 민주주의의 반민주 세력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이 민주주의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자유주의, 진보주의 무엇인가, 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단점, 공산주의 단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강의에서 공산주의, 뭐 소위 막스가 얘기하는 오소독스한 정통 막시즘과 신자파, 구자파, 신자파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서 결론 좌익의 진지전 돌파 방법을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링컨이 게티스버그란 그 전투에서 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상자가 죽은 전쟁이 뭐 게티스버그 전투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이 죽은 게 니네들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그건 농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for the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북한이나 중공이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of the people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for the people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by the people는 뭐 직접 민주주의라냐 간접 민주주의라냐 뭐 그런 것이고요. 국가의 어느 정책, 나라의 기본적인 권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나라들과 그게 아니고 스테이트, 국가에 있다는 나라들이 싸워서 그 국민에 있다는 국가들이 이긴 것이죠. 그 제2차 세계대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2차 세계대전은 승리자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다 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영국, 프랑스도 엄청 피해를 받았고 뭐 안보적으로는 네이토라 그러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했고 또 마샬 플랜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소련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 2차 세계대전인데 오브 더 피플 하는 나라들이 오브 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 독일 나치즘, 죄송합니다. 이탈리 파시즘 한 국가들을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이긴 국가들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공, 그때 당시 중공이라는 나라 또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면 차이나 그랬고 북한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더라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가 부산에서 부경대 교수를 했었는데 그 중학기에 통일 강의를 갔더니 공화제, 공화국 그랬더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섭냐 했더니 북한이 공화국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로 제가 표시했죠. 공화제라는 것은 공동으로 어떤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공화제의 반대는 군주제입니다. 그 최초의 공화제가 뭐 프랑스에 잠깐 실시한 적도 있지만 최초의 공화제가 미국의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하기 전에는 대통령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북한이나 중공 같은 그런 나라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성격, 그 전쟁의 결과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죠. 근데 그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기서 두 번째 얘기하는 by the people을 얘기하겠습니다. by the people은 뭐 직접 민주주의, 뭐 요새 간접 민주주의, 거리에서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그거 어떻게 좋으냐,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냐 그런 얘기를 다음 기회에 할 텐데요. 그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되지만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대신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데이제인데요.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근데 그것이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는 이제 뭐 대리인 그런 겁니다. 미국식인데요. 그거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다. 액션만 취하는 겁니다. 액션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어떤 의견을 말하면 아카데미에서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한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요. 딴 데 무슨 회의에 결정할 일이 있으면 그게 델리게이트고, 영국식은 트러스티입니다. 트러스티는 수탁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식은 그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들 전체의 의견을 갖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엘리트를 뽑아갖고 그 엘리트가 알아서 숙고해서 서로 싸우든 논란을 걸려고 그 의견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트러스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회를 보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흰 가발 같은 거 쓰고 막 떠들죠.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데 다키스트 아워라고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떠드는, 싸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러스트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데이제가 데이제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리고 폴리티코는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식은 1번 방식과 2번 방식 합친 것이죠. 북한이 공산주의가 오브 더 피플에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만 포 더 피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민주정치에서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포 더 피플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민주정치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론적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아니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차이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여기서 진보주의는 프로그레시즘인데요. 이 분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 현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의 파워, 돈을 포함해서 파워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정과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해낸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생각에서는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된다.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본주의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있고, 아담 스미스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태어난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때 시대 배경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거꾸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파워, 돈을 포함하는, 가만히 놔두면 항상 한쪽으로 쏠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선이 아니고 보이는 선에 의해서 그것을 불균형, 마찰, 불평등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이는 손, 개입, 국가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개인이 가난하다 그러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 개인주의적 입장이죠.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와는 틀리죠. 그렇죠? 개인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버럴 컨서버티브 얘기를 하면, 이건 리버럴 컨서버티브는 어떤 기준에서 나느냐? 시장 개입을 허용하는, 변화를 허용하는 것 기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공황 때 민주당의 리버럴이 좌파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리버럴 컨서버티브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내에서의 정책적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차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 경제를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는 차이다.